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개발한 비너스 리플럭스에 초점을 맞춘 시비리티 스코어가 로우 그레이드 칩 클리니컬 클래스 환자들, CVD 환자들에게서 어떠한 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재와 관련해서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없고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공영기관 윤리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컨펌되었습니다. 만성정맥부전 환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컴프리헨시브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칩 클리니컬 클래스는 우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은 분명하나, 하지만 패톨로직 파인딩에서 옵스트럭션과 리플럭스가 따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환자가 같은 C 클래스 3라 하더라도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나 시비리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시비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VCSS가 개발되었기는 하나, 이것 또한 환자의 코릴레이션 아웃컴을 볼 수 있는 CVQ 스코어나 AVVQ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코릴레이션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비너스 리플럭스 단독으로 발생했던 만성 정맥부전 환자에게서의 종합적인 평가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로우 그레이드 칩 클리니컬 클래스 환자에게서 엔도비너스 트리트먼트가 어떠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던 도중 이러한 브로스케일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브로스는 리플럭스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된 간단한 스케일인데, 여기에는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 메저먼트로 환자가 말씀하고 있는 주관적인 증상의 시비리티, 그리고 칩 클리니컬 클래스, 그리고 비너스 리플럭스의 위치와 범위, 그리고 리플럭스로 인한 현재 가지고 있는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리플럭스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션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치료 방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지를 담은 6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 개원 이래로 외래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있어서 CVQ-14 스코어와 VCSS 스코어를 전향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러하게 전향적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환자들에게서 각 스케일 간의 코릴레이션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버전업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게 2021년 4월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작년 9월까지 인롤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체 환자는 848명이었고 이 중에 여성이 67%, 평균 연령은 약 47%였습니다. 환자가 호소했던 만성정맥부전의 증상의 듀레이션은 절반 이상에서 1년 이상이었습니다. 환자의 칩 클리니컬 클래스는 가장 많은 포션이 칩 클리니컬 클래스 2 환자였고, 이 연구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칩 클리니컬 클래스 4 이상의 환자는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전향적으로 측정된 VCSS의 평균값은 약 3점, CVQ-14의 중간값은 22점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1 카테고리의 중간값은 3점이었는데 이 말은 이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의 평균이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이 증상 때문에 신경이 쓰일 정도라는 정도이게 되겠고요. 리플렉스 로케이션이 중간값은 2점이었는데 이것은 메인 트렁칼 베인 한 곳에 역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4 같은 경우에 피지션의 치료 의도를 담았는데, 카테고리 값의 약 중간값 2점이라는 의미는 메디케이션, VAD를 이용한 메디케이션 혹은 UGFS, 그러니까 폼스컬러 테라피 정도를 레코멘데이션 하는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브로스코어와 칩 클리니컬 클래스 사이에서는 칩 클래스의 변동에 따라서 C0와 C1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C2와 C3에서는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환자들의 칩 자체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스케일을 비교했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요. 역시 칩 클리니컬 클래스와 VCSS는 저희 브로스 스코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스페어먼 테스트를 했을 때 R 값은 마찬가지로 브로스 스코어와
칩 클리니컬 클래스에서는 약 0.486 정도, VCSS와는 0.602 정도로 저희들의 척도는 칩 클리니컬 클래스보다는 VCSS를 조금 더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 스코어고요. 이 슬라이드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 브로스에서 환자가 어느 정도 점수를 가지게 되면 자발적으로 엔도벤 스트레치먼트를 받겠다고 선택을 하는지, 즉 수술이 실제로 적용됐던 환자의 컷오프 밸류 값을 찾아봤는데 ROC 커브에서는 컷오프 밸류가 약 7.25점, 즉 브로스코 8점 이상이 되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수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환자에게서는 미싱 데이터가 많이 있고, 아시겠지만 VCSS 스코어를 전향적으로 인로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문장에 압박 스타킹을 계속 신었느냐에 대한 평가 항목 자체가 환자가 몰라서 안 신었을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만 귀찮아서 안 신었을 경우도 있고, 혹은 신을 필요가 없는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신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변별력이 조금 정확치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개발했던 어떤 브로스코어가 VCSS는 R값 0.68 정도로 상당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향후 이러한 컴프레hen시브하게 로우 그레이드 환자에게서 환자의 불편함의 정도와 임상 의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컴프레hen시브한 그런 스케일 툴이 개발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